우리 회사는 자산 30조 원이 안 되니까 ESG 공시는 남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지난 7월 8일 ESG 공시 기준이 초안보다 훨씬 강하게 바뀌었거든요. 저는 10년 넘게 온실가스 검증 대응과 ESG 컨설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컨설턴트입니다. CBAM, 배출권 거래제, ESG 공시까지 실제 기업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옆에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 확정된 최종안을 기준으로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지난 2월 초안에서 뭐가 바뀌었나? 올해 2월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는 첫 해 적용 대상이 연결 자산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였고 공시 형태도 한국거래소 공시라서 상대적으로 수위가 약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과 정치권에서 이 정도로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못 준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 결국 지난 7월 8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거쳐 훨씬 엄격해진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2. 최종안 핵심 대상과 시점. 가장 크게 바뀐 게 자산 기준입니다. 2028년 첫 해 적용 대상이 연결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낮아졌고요.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후 상황을 보면서 2030년에는 2조 원 이상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상 기업 수로 보면 2028년 약 291곳, 2029년에는 3,171곳까지 늘어날 걸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거래소 공시로 시작해서 나중에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식이었는데 최종안에서는 처음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형태의 법정 공시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고요. 통과되면 2028년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3. 완화 장치도 같이 봐야 합니다.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입 초기 3년, 그러니까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시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은 예외입니다. 3년이 지난 뒤에도 협력업체 같은 제3자로부터 받은 정보나 미래 예측 정보, 온실가스 추정치처럼 불확실성이 큰 항목은 별도의 면책 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3자 인증 의무화는 2030년부터고요. 스코프 3 공시는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은 2031년, 5조 원 이상은 2032년까지 각각 3년씩 유예됩니다.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니라면 아예 공시 대상에서 빠집니다. 4.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체크리스트. 우리 회사와 종속회사의 연결 자산 총액이 10조, 5조, 2조 원 중 어디에 걸리는지 걸릴 시점 확인. 스코프 12 배출량 산정 체계부터 구축 공시의 뼈대가 되는 데이터입니다. 배출량 데이터를 담당자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관리할 내부 통제 체계 마련. 2030년 제3자 인증 의무화에 대비해 검증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정리. 유예기간이 있는 스코프 3도 주요 공급망 데이터 수집 체계는 미리 설계. 직접 공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형 상장사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라면 거래처가 공시를 준비하며 데이터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배출량 산정 체계고요. 공시 항목을 아무리 잘 알아도 실제 숫자를 검증 가능하게 뽑아낼 체계가 없으면 공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배출량 산정 체계부터 먼저 만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자산 기준이 30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낮아지면서 대상 기업 수가 크게 늘었고 처음부터 법정 공시로 확정된 만큼 준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다만 초기 3년 면책 장치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 배출량 산정 체계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 최종안은 아직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 시행되는 단계이니 이후 국회 논의 상황도 계속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월수금 탄소 실무 정보를 1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SG 담당자라면 구독 필수입니다. 탄소실무 연구소였습니다.